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엌 한 구석에서 조용히 혈전을 키우고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매일 의심 없이 손에 쥐고 사용하는 바로 그 조미료들입니다.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지난 20년간 응급실과 심혈관 병동에서 수많은 환자를 마주해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목격한 안타까운 진실이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멀쩡하게 밥상을 차리던 어머니들, 저녁 식사 후 평온하게 TV를 보다 갑자기 쓰러지신 아버지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4가지 조미료를 일상적으로 즐겨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뇌졸중 발생률은 일본의 1.5배, 유럽 선진국보다는 무려 2배나 높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 이 차이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이게 단순히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4번째 조미료는 나머지 3가지보다 2배나 더 위험합니다. 혈관 속 시한폭탄처럼 작동하며 여러분이 깊은 잠에 든 사이에도 쉼없이 혈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조미료는 바로 액젓입니다.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이 대표적이죠. 많은 분이 액젓을 천연 발효식품이니 몸에 좋을 것이라 오해하시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액젓의 실체를 알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액젓은 멸치나 까나리의 20에서 25%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소금을 넣어 발효시킨 뒤 수분을 모두 날려 만든 초고농축 액기스입니다. 그 결과 액젓 100g에는 나트륨이 무려 15에서 20g이나 들어있습니다. 일반 간장 100g당 약 6g, 보다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이 2g 미만임을 고려하면 액젓 한 숟가락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단번에 넘기게 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액젓의 나트륨은 일반 소금과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발효 과정에서 완전히 분해된 상태라 이장에서 소화할 필요 없이 혈액으로 즉각 흡수됩니다. 마치 정맥주사를 맞듯 혈관으로 바로 직행하는 셈입니다. 그 때문에 액젓이 든 음식을 먹고 몇 시간 안에 혈압이 급격히 치솟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고농도 나트륨이 혈관에 유입되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혈관 주변의 수분이 대량으로 혈액 속으로 빨려 들어옵니다. 갑자기 혈액량이 급증하니 심장은 이 많은 피를 밀어내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수축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은 위험 수준까지 치솟고 혈관 탄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의 경우 혈관벽이 견디지 못하고 터지며 뇌출혈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즐기는 사람의 뇌졸중 위험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배나 높습니다. 액젓은 김치, 찌개, 나물 무침, 심지어 샐러드 드레싱에까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는 사이 매일 상당한 양의 액젓을 섭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 진료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 혈압이 정상이었던 65세 여성 환자분은 김장을 하던 날 평소보다 액젓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으셨는데 혈압을 재보니 200을 훌쩍 넘겨 있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고비를 넘기셨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뇌출혈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장철마다 이런 환자분들이 급증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조미료는 새우젓입니다. 많은 분이 새우젓을 단순한 밑반찬으로 여기지만 이는 엄청난 오산입니다. 새우젓은 액젓보다도 더 위험한 나트륨 폭탄입니다. 새우젓은 싱싱한 새우에 무려 25에서 30%의 소금을 넣어 발효시킵니다. 액젓보다도 염도가 높죠. 100g당 나트륨 함량이 18에서 22g에 달하니 사실상 순수한 소금 덩어리나 다름없습니다. 새우젓이 혈관에 주는 타격은 단순히 나트륨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3가지 위험이 겹쳐 있습니다. 첫째, 고농도 나트륨이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혈관 벽이 거칠어지고 염증이 생기면서
혈전이 생기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둘째, 새우젓 속 히스타민 성분이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더욱 올리고 타이라민이라는 성분은 뇌혈관에 직접 작용해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셋째,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신장을 통해 칼륨을 대량으로 배출시킵니다.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칼륨이 부족해지면 부정맥이 올 수 있습니다. 새우 자체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식품인데 염분까지 더해지니 혈관 건강에는 이중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새우젓은 쌈장이나 김치 등 각종 양념 속에 은밀히 숨어 있습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새우젓 섭취량 15g만으로도 이미 나트륨 3g을 섭취하게 되니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서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72세 남성 환자분은 평소 새우젓을 너무 좋아하셔서 몇 끼니 드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저녁 식사 후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며 응급실로 오셨는데 진단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보니 혈관이 거의 막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술로 생명은 구했지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조미료는 바로 복합 양념장입니다. 된장에 고추장을 섞고 여기에 액젓이나 새우젓까지 추가해 만든 쌈장이나 각종 비빔 양념장을 말합니다. 이런 양념장을 단순한 소스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복합 양념장은 여러 나트륨 폭탄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된장 자체도 100g당 나트륨이 5에서 8g인데 고추장이 섞이면 함량은 2배가 됩니다. 여기에 감칠맛을 위해 액젓이나 새우젓을 추가하면 나트륨 농도는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일반적인 쌈장 한 숟가락에만 나트륨이 2-3g 들어있으니 한 숟가락만 먹어도 이미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는 것이죠. 복합 양념장의 가장 교묘한 함정은 단맛과 매운맛이 짠맛을 가린다는 점입니다. 단일 조미료는 짜다는 느낌이 강해 조절이 가능하지만 복합 양념장은 여러 맛이 섞여 짠맛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을 먹게 됩니다. 게다가 재료들이 혈관 속에서 상승작용까지 일으킵니다. 이소플라본, 캡사이신, 글루탐산 나트륨이 함께 작용하면 혈관에 가해지는 타격은 산술적인 합계가 아니라 곱절로 커집니다. 특히 캡사이신이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했다가 급격히 수축시키는 과정에서 고농도 나트륨이 혈관벽을 강타하면 그 손상은 막대합니다. 시판 양념장에 든 보존제까지 결합하면 혈관 내피세포 독성이 더욱 심해집니다. 식당에서 제공하는 쌈장은 가정용보다 훨씬 강력한 조미료를 씁니다. 외식 한 번으로 일주일 치나트륨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께서는 오랜만에 놀러온 손자들에게 쌈을 싸주시며 직접 만든 쌈장을 넉넉히 드셨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혈압이 220을 넘어 뇌출혈 소견을 보이셨죠. 다행히 수술로 생명은 건지셨지만 안타깝게도 후유증을 겪게 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바로 가장 위험한 네 번째 조미료, 화학 조미료입니다. 흔히 미원, 맛소금 등으로 불리는 이 제품들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조미료보다 무려 10배 이상 치명적인 혈관 파괴자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런 조미료가 천연 원료로 만들어진다고 오해하시지만 이는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화학 조미료의 주성분인 글루탐산 나트륨, MSG은 단순한 소금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화학 조미료 100g에는 나트륨이 12에서 15g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정작 더 무서운 점은 나트륨의 양이 아닙니다. MSG가 다른 조미료와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는 뇌혈관 장벽, BBB를 직접 통과할 수 있는 독특한 분자 구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를 보호하는 방어막을 손쉽게 뚫고 들어온 MSG는 뇌 조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이 물질은 뇌혈관을 수축시키고 신경세포를 과도하게 흥분시켜 뇌졸중 발병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더 나아가 뇌세포를 지나치게 자극하여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MSG는 혈관 내피세포에 염증을 일으켜 혈관벽을 두껍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혈관의 탄력이 사라지면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는데 혈액 속에 떠다니던 MSG는 정상적인 혈소판마저 끈적하게 뭉치게 하여 뇌경색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혈전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들께는 더욱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MSG는 약물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약을 꾸준히 먹는데도 왜 혈압이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하신다면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식탁이 MSG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농도의 MSG와 나트륨이 신장을 반복적으로 통과하면서 세포에 직접적인 독성을 나타내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나트륨 배출이 어려워지고 다시 혈압이 오르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도 매일 화학 조미료를 듬뿍 넣은 찌개를 즐기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는데 CT와 혈관 조영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뇌혈관 여러 곳이 혈전으로 막혀 뇌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구했지만 언어와 운동장애라는 후유증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셔야 했습니다. 화학 조미료의 가장 무서운 점은 강력한 중독성입니다. 혀의 감칠맛 수용체를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한번 길들여지면 점차 더 많은 양을 찾게 되고 결국 조미료 없이는 음식을 만들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집에서 직접 쓰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라면, 과자, 통조림, 냉동식품은 물론 일부 빵과 소스에까지 들어있어 우리는 하루 종일 MSG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세계적인 기준에서 봐도 매우 심각합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국가 차원의 MSG 줄이기 캠페인을 벌여왔고 그 결과 일본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한국의 7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세계 최장수 국가를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향신료와 올리브유를 활용해 맛을 내는 유럽 국가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한국의 절반 수준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심지어 MSG의 발원지인 중국조차 학교 급식에서 MSG를 퇴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화학 조미료 사용량이 늘고 있으며 뇌졸중 발생률은 일본의 1.5배, 유럽 선진국의 2배 수준에 달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관 건강을 되찾기 위한 실천 전략을 제안합니다. 별표 첫째, 혈압 모니터링을 생활화하십시오. 별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상 범위 120-80 수은주 밀리미터를 넘어 140-90 수은주 밀리미터 이상이 지속된다면 즉시 전문의를 찾으십시오. 별표 둘째, 조미료 대체 전략을 세우십시오. 별표 액젓 대신 표고버섯이나 다시마를 우린 천연 육수를 사용하세요. 새우젓 대신 마늘과 생강을, 복합 양념장 대신 들기름과 깨를 활용하십시오. 로즈마리나 타임 같은 허브, 레몬즙이나 식초만으로도 충분히 풍미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별표 셋째, 칼륨 섭취를 늘리십시오. 별표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토마토 등의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의 독성을 중화합니다. 끼니마다 이 식품들을 의도적으로 챙겨 드십시오. 별표 넷째, 수분 섭취와 가벼운 운동입니다. 별표 하루 최소 1.5리터의 물을 섭취해 나트륨 배출을 돕고 식후 15분은 반드시 가볍게 걸으십시오. 절대 식후 바로 눕지 마세요. 혈액순환이 정체되어 혈전 위험이 커집니다. 별표 다섯째, 정기검진입니다. 별표 3개월마다 나트륨 칼륨 수치를 확인하고 6개월마다 심전도 검사를 받으십시오. 조기 발견이 곧 생명입니다. 별표 여섯째, 응급 상황을 대비하십시오. 별표 갑작스러운 두통, 어지럼증, 가슴 통증은 신호입니다. 골든타임 3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119번호를 숙지하고 복용 중인 약물 목록을 항상 휴대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언급한 액젓, 새우젓, 복합 양념장,
그리고 화학 조미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부엌에서 혈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쓰러지기 전날까지만 해도 가족과 함께 저녁을 드시던 분들이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오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조미료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단 일주일만 실천해도 몸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예방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작은 결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